나이는 70세가 넘었지만 나는 여전히 건강해서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주책이라며 질색을 하고 질책을 하는데 70대가 되면 정말 모두 섹스를 그만두나요? 여러분은 중년 노년의 부부관계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섹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더욱이 비교적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의 성생활, 중년의 부부관계라는 말만 들어도 아예 무심하거나 기겁하는 분들도 있죠. 사람은 몇 살까지 섹스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80세 된 부모님은 섹스를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책이죠. 주책이라며 민망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부관계 몇 살까지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50세, 60세 이상의 부부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적, 관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육체적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생활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된다면 중년 이후 황혼기의 사람들에게 성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년 이후는 물론이고 노년에도 성생활은 있습니다. 나는 지금 75세이고 아내는 2살 아래입니다. 나이가 들었고 은퇴도 오래전에 했지만 우리 부부 둘 다 건강하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날을 정해 주말이면 꼭 부부관계를 합니다. 혹시 애들이 와서 그날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부부는 금실이 참 좋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성욕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에 있어 특별한 연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이 자연스러워야 하듯이 중년과 노년의 성 역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부부 관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과 중년 노년의 부부 관계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력에 좋은 최고의 음식들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월 기준으로 2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2050년이 되면 10만 명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딱 2가지로 압축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첫째로 꼽을 수 있을 테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녀 간의 사랑, 결국 쉽게 말해서 성생활을 몇 살 때까지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게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에서 찾아봤습니다. 과연 사람은 몇 살 때까지 성생활이 가능한가라는 걸 찾아봤더니 미국의 성과학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사람은 100살까지도 충분히 성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스 박사라는 사람은 80 넘어서까지 건강한 성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00세까지 80이 넘어서까지도 성생활은 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80세, 90세, 길게는 100살까지 성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세워주자입니다. 뭘 세우자는지 아시겠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댓글에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부인하고 각방을 쓰다가 이제는 아예 방을 하나 얻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 뭐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고
이제 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다. 내 나이는 60대 중반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것을 읽는 순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노인인가요? 요즘 60대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든지 젊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인데 벌써 포기하고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세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이 죽어버리면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곧 성적 흥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적인 흥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고 그리고 혈액이 유입되면서 주요 부위가 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요 부위가 커진다는 건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세워주셔야 합니다. 조금 자극적이고 야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년을 넘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 세우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자입니다. 정력에 좋은 음식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실천하시고 꼭 챙기셔야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패스트푸드 음식같이 아무렇게나 쉽게 만들어진 음식이나 밖에서 파는 음식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도 불리죠. 한 가지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적게 드셔야 됩니다. 소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간헐적 단식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먹는 것은 정말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오히려 정력도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양파가 몸에 좋은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건강에 너무 좋다고 말하지요. 근데 양파 중에서도 적색 양파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먹기도 너무 쉽습니다. 마트 가서 사다가 그냥 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 질 좋은 단백질도 꼭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아니면 손바닥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고기 양을 날마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력에 좋은 이 음식들을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 주자입니다. 걷는 거 중요한 건 다 아시지요? 박동창 맨발 걷기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걷는 것 말고 오늘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자주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귀인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는 건 결국 성적인 감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귀를 자꾸 잡아당기면 성적인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20번에서 30번씩 매일 잡아당겨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조금 더 왕성해지고 정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잊지 마시고 귀를 자꾸 잡아당기시면
눈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하면 신랑 다룬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던가요? 발바닥을 힘껏 때려줬습니다. 발바닥에는 바로 정력을 증강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그렇게 발바닥을 때려줬던 겁니다. 여러분 TV나 핸드폰을 보실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귓불을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손으로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앉아 계시면 80세, 90세에 문제없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낙천적인 성격을 지니려고 노력하시고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의 여성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티베트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걱정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진짜 걱정다운 걱정은 4가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가지마저도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거의 없다고 하지요. 혹시 지난밤에 사랑을 나누려고 밤새 했었는데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낙천적으로 편안하게 잡수시면서 늘 그저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겁니다. 너무 아웅다웅 조바심을 내면서 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노후의 정신 건강 그리고 정력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80세, 90세, 100세까지 아름다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더불어 이왕이면 술하고 담배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당연히 끊는 게 좋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건 발기부전하고 100% 관련이 있습니다. 발기가 안 된다는 건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 피가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 혈류를 굉장히 느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담배가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자가 담배를 피는 경우에도 충분하게 흥분이 안 돼서 오르가슴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먼저 끊는 게 좋고 술은 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한 잔 정도 드시면 좀 대담하게 해주고 약간의 체음제 역할도 해주니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국소맛 취제 역할도 하고 혈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는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기능은 피돌기, 혈액순환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고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가 좋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너무 해운부를 누르는 딱딱한 안장은 피하시고 너무 길게 타시면 좀 내려서 다리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성 건강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 들어서 아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꾸준히 어제까지 살았던 모습이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가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작은 습관이라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년 노년 부부를 위한 지침서. 부부 관계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중년의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상담을 하시다가 근데 이런 상담을 해도 될지 하고 입을 떼시면 10중 8구는 대부분
본인의 성생활에 관해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부관계, 육체적, 정서적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실 때 특히 남성분들은 자신의 부부관계의 횟수를 정력의 척도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이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평균에 넘치는지 못 미치는지에 대해서 꽤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받으려고 하십니다. 반대로 최근에 들어와서 성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30대, 40대의 비교적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먼저 문제 삼기보다 생리불순이나 비뇨기과 관련 문제를 상담하는 중에 제가 부부 관계를 체크해 보면 전혀 안 해요라는 답이 무심하게 돌아오곤 합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농담도 있지만 의외로 빈번하게 이런 분들을 접하게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부부간의 성생활은 많은 게 좋을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부부 성관계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부부간의 성생활 기준에 대해서 출처도 모르는 낭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들었던 계산 방식은 자기 연령대에 9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면은 2 곱하기 9는 18회죠. 그러면 11에 8회. 자, 30대는 3 곱하기 9 그러면 27. 그러면 21에 7회. 40대는 4 곱하기 9는 36이니까 31에 6회 정도가 되겠죠.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부부관계 횟수가 딱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이제 기댈 곳은 평균이라는 잣대겠죠. 일반적으로 내 나이대 이 정도라고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서 내가 어떤 쪽에 속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비교적 믿을 만한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 킨제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성관계 횟수가 있더라고요. 이에 따르면 18살에서 29살까지의 남녀는 매달 9번 또는 일주일에 2번꼴로 성관계를 갖고 30대의 경우에는 매달 7번으로 4, 5일에 1번꼴, 그리고 40대의 경우에는 매달 5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꼴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성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평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어떤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내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생활 횟수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나이나 체질 등 신체적 조건, 그 다음 취향이나 애정의 정도 등에 따른 정서적인 요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주말 부부라든가 또는 육아나 부모님을 모시는 등 환경적인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한 정도입니다. 내가 어제도 관계를 하고 오늘도 하지만 서로 좋고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하다 그러면 매일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1번 혹은 열흘에 1번 해도 내가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80인데 85세인데 일주일에 2번 이상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부부관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0대에도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가 관계를 거절하지 않으면 25에서 40%까지는 섹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 확실한 건 성관계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또 왜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7가지 이유. 첫 번째, 젊어집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하는 부부는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매주 2회 이상 오르가즘을 느끼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마다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이 몸의 면역 체계를 증강시키며 노화 세포를 회복시켜 줍니다. 피부 건강과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적이죠. 두 번째, 두통을 낫게 합니다. 여보, 오늘 밤엔 안 되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 잠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하지만 부부 관계를 하고 나면 두통이 말끔히 낫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엔도르핀이 형성되는데 모르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화학 성분입니다. 때문에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호르몬 때문에 오르가즘에 도달하며 두통과 신경통이 순간 말끔히 해소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좋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부 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욕구 불만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오르가즘에 도달한 다음엔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금방 잠에 골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잠을 푹 자기 위해 부부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숙면을 취했으니 낮에는 항상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며 밤에 푹 자고 나면 낮에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류를 촉진합니다. 성관계를 하면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마치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죠. 이때 대뇌로 가는 혈류 공급도 증가합니다. 대뇌에 많은 피가 공급되면 모든 면에서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몸 전체에 신선한 피와 산소를 공급하면 몸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다섯 번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성관계의 연관 관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 번 자주 사정을 하게 되면 훨씬 전립선암이 적게 생깁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무려 20년 동안 3만 명의 남성을 추적 연구한 결과 한 달에 20번 이상 사정을 하는 남자는 한 달에 4회에서 7회 정도 사정을 하는 남자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정이 잦을 때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분이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어느 여성분이 남편과 성관계를 하면서 다른 때와는 다른 남편의 어떤 숨소리, 신체의 소리를 듣고 우리 남편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 요실금 예방과 발기 능력이 증가됩니다. 관계를 하면서 골반 아랫부분에 골반저근이라는 것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꽉 참는 힘 또는 밖으로 미는 힘을 주는 가장 아랫부분에서 몸을 받쳐주는 근육을 골반저근이라고 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골반저근 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골반저근이 약화되면 나중에 여성들에게 요실금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성들은 발기 능력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 근육이 성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달된다면 요실금도 예방하고 발기 능력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력과 활력이 넘친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만족시켜준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아침에 성관계를 한다면 하루 동안 굉장히 기분이 업돼서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아침에 성관계를 하고 피곤하다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자신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좋은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예쁘다, 좋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매력과 애정이 더 상승되기 때문에 특히 부부라면 정기적인 관계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 이 유익성이 꼭 횟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의무적으로 횟수만 채우는 성관계나 한쪽 욕구에 맞춰진 성관계의 경우에는 되려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다 한번 해도 멋진 관계가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충실하게 상대방과 교감을 나누는지, 이 조건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부부 양측 모두 육체적 심리적으로 즐기고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관계는 하지만 키스도 없고 전이도 없고 신체적인 교감도 없는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인 성관계는 섹스리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적극적인 섹스는 아니더라도 다정한 포옹이나 키스, 스킨십, 그리고 성적인 대화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 정서적으로 성관계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성관계는 적당한 횟수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안 그러시다고요? 부러운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제일 클 건데요. 3, 40대에는 출산과 육아, 5, 60대에 집중돼 있는 자녀 양육 및 학업 스트레스, 경제적, 사회적인 책임이나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 등이 우리의 성생활을 방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결론을 내지 말자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적으로는 10세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더 자신 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성행위보다는 성관계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측면을 중시하면서 성행위를 스스로 조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설익은 열정보다 중년에 축적된 경험과 여유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이때쯤이면 누가 모르냐고, 안 따라주는 걸 어쩌냐고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텐데요. 여성분들은 폐경은 곧 성생활도 문을 닫는다는 이런 공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힘을 다 쓰고 와서 집에서 쓸 힘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생식기를 주관하고 원기를 재생하는 신장의 정혈 양기, 즉 스태미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건조라든가 갱년기 증상 등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증상들이고 또 도리어 성생활을 너무 일찍 포기해 버리시면 전립선 질환이나 지리축이나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부부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보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폐경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뿐더러 부부 관계에도 바람직합니다. 만약 꼭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중년의 경우 주 1회 정도를 또는 열흘에 한 번 이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질적인 면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당신의 육체적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꿔줄 겁니다. 섹스가 아니라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매일매일 확인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특히 저 사람이 저 표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나를 배려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확인됐을 때 내가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느끼는 거죠. 부부 성관계에 있어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혼인 제도의 본질 중의 본질이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부부관계를 안 하면 상대한테 굉장히 무심하게 되고 그저 경제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됩니다. 노년에 각방을 쓰는 부부들도 정말 많지요? 아이들 키우고 양가 부모한테 잘하고 노후 준비를 잘하는데도 부부관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가 없어지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남남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서먹서먹해하고 나중에는 성관계가 전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거나 그냥 한쪽이 견디는 부부들이 많아지지요. 섹스만큼 더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단단하게 해주는 소통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부부간의 섹스가 없어지는 것이 이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어떤 부부들은 이혼의 이유가 성격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격 차이가 성의 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 차이일 수도 있고 배려받지 못한다 느끼는 감정의 문제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의지하고 믿을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하는 부부일수록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하지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더욱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섹스리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든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면 진솔하게 대화 한번 하셔야 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이 만나 그 어려운 결혼도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갈라설 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수십 년을 함께 해야 할 텐데 그 대화 한번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내 배우자에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남은 세월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부부 관계를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한 번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성생활 하시면서 원숙의 꽃을 피우는 황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